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3팀 기말성과 공유의 발표를 맡은 강다은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한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세종시의 도시환경 디자인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역할 분담 현황과 중간 발표 피드백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간략히 보여드린 후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청 자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법규 관련 시설물들의 법적 설치 가능성 확인 내역 발표 후 연구 결과와 세종시티앱 정책 제안을 보여드리고 기대 효과 및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조의 역할 분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하였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안에 미흡한 대응과 기존의 한글 관련 조형물들이 통일성이 없고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자문 내용입니다. 세종시가 현재 추진 중인 한글문화도시 프로젝트 한글사랑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 신서로 처음으로 생긴 한솔동 중심으로 노을 13로 초롱꽃 어린이 공원 주변 한울동 13단지 상점과 광장 일대를 한글사랑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점 간판 또한 세종체를 활용해 한글거리임을 가시화할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솔동에서 한글사랑 도시 및 일관된 간판 디자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시민들의 참여 동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시가 문화 정책성을 가지기 위한 4단계로 1단계는 문화적 소재의 창출입니다. 2006년 세종이라는 이름이 한월, 금강 등을 제치고 명칭 공모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애민정신과 위대함을 통해 한글이라는 소재를 창출하였고 행정복합도시와 세종은 여러 역사적 인연이 있습니다. 2단계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행정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역 정체성 구현을 위한 지역학 조례 등을 통해 실질적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지능 전담 조직인 한글지능 담당을 신설하였고 한글사랑 도시 기반 조성 및 한글지능 필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콘텐츠 구현을 통한 시민인식 확산입니다. 한글도시라는 정책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한글사랑거리 조성사업, 정책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주민 참여의 실천입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정책을 실현 중입니다. 다음으로 세종시청 자문 내용입니다. 세종시 전역에 다양한 한글 조형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한글 조형물 설치를 계획 중이고 신도시 개발구역에 한글 관련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한글이 많이 보인다 생각하지만 특정 장소에 찾아가야만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념 조형물들로 한글 도시 이미지를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세종시의 도시환경 디자인 방안인 5가지 아이디어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5가지 아이디어의 적절성은 좋고 내비게이션과 펜스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실현 가능 절차에 대해서 교통과 또는 업체와 협력을 추천하셨고 펜스는 현 시장님 방침으로 안전구역이나 학교 주변 빼고 철거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아이디어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횡단보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하셨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상 각각 규격이 있고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종시청 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세종시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세종시티 어플리케이션 정책 제안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는 아이디어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을 정도로 독창성과 창의성이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개 빼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면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법규 관련 시설물들 법적 설치 가능성 확인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표시 시 한글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관련 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저희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현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컨택 결과입니다. 세종시청과 대전세종연구원 모두 내비게이션 긍정적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T맵은 시도 경계 안내 옵션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앱 개선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가로등, 신호등, 펜스 예시 사진입니다. 세종시의 가로등 폴 규격은 A타입 8.5m, B타입 10m, C타입 11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상단에 동초성을 넣는다는 제안은 AB 타입 상단의 디자인을 하여 총 길이 11m를 넘지 않는다면 가로등 길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펜스는 안전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정서에 좋은 순우리말 문구와 디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세종시티 앱을 통해 정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각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로 내비게이션은 교수님과 전문가 두 분이 극찬했듯 시에서 들이는 자본의 투자량 대비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성비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은 시와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시각적인 한글 디자인을 결합하였습니다. 세종시 전반에 걸쳐 분포할 조형물이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세종시의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펜스는 순우리말 문구 디자인으로 교육적 목적과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 이후 미래 세대가 한글도시 세종에 대해 애착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세종시 도시디자인 연구 방향성 제안입니다. 교수님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청 모두 노출 빈도와 통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복적 노출과 전반적 분포를 고려하면 버스 정류장 활용을 추가 검토하는 것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적 없이 산재해 있는 건축물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내용적 유기성과 유용성을 모두 겸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개발 격차가 크므로 읍면지역의 소속감 문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도시 디자인 정책은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3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